남주님, 네. 혹시 이 뉴스 보셨나요? 요새 카페들이 장사가 잘 안 된대요. 맞아요. 저도 그런 뉴스 진짜 많이 봤는데 요새 카페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의외로 모르는 카페 매출 올리는 꿀팁 2가지를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꼭 한번 매장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외로 잘 모르는 카페 매출 올리는 꿀팁 2가지를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는 돈이 안 드는 방법이다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비용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투자하셔야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 정말 좋은 방법이니 한번 영상 보시고 충분히 고민해 보신 다음에 여러분 매장에 꼭 한번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다양한 원두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미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죠. 보통 하시는 방식들이 이런 상업용 그라인더를 여러 대 구비해 두고 2종류면 2대, 3종류면 3대 구비를 해두고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근데 이 방법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웬만한 상업용 그라인더 괜찮은 걸 사용을 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걔네들을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문제가 발생하고, 두 번째는 상업용 그라인더는 이 호퍼 자체가 엄청 커요. 적은 용량의 원두를 사용하지 못하고 꽤나 많은 양의 원두를 담아두고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kg씩 대용량을 납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재고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상업용 그라인더로 다양한 원두를 판매하는 방법이 아닌 이런 가정용 그라인더, 하지만 성능은 준상업용 그라인더라 부를만 하거든요. 이 세테 그라인더로 다양한 원두를 판매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은 그라인더를 사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라인더 구매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호퍼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적은 용량의 원두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1kg가 아니라 200g, 많게는 500g 정도의 소분된 용량의 원두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점이어서 재고 관리가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종류의 원두를 판매하는 카페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했던 재고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 2가지 그라인더에 다른 커피를 넣었다고 지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는 산미감이 강한 원두를 넣고 이쪽에는 좀 고소한 원두를 넣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1kg씩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 산미 있는 것과 고소한 거의 비중이 2대8, 3대7 이 정도로 고소한 쪽에 비중이 많이 쏠려 있게 되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원두 판매가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재고 문제가 크게 없게 되는데 이 커피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커피는 웬만하면 로스팅하고 나서 한 달 이내 소진하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커피의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커피가 조금 써지거나 텁텁한 맛이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소진이 잘 안 되는 커피를 1kg를 납품을 받았는데 한 달 동안 잘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한 400g 정도가 남아있어요. 그럼 그 커피는 한 달 이후에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팔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먹어봤을 때 맛이 너무 안 좋다, 너무 별로다 이러면은 그때는 버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호퍼가 큰 상업용 그라인더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작은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되면은 200g씩 원두를 받아서 또는 구매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원두 향이 손실되는, 또 그로 인해서 커피를 버리게 되는 재고 관리의 문제를 줄일 수가 있다. 이게 큰 장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소비자들한테 고소한 커피, 산미 있는 커피, 그리고 한 종 더 추가해서 디카페인, 이 3종 구성은 더 이상 신선함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는 카페가 너무나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손님들이 갔을 때 이 카페는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구성을 하네, 이 카페는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세요. 오히려 요새는 커피 한 종류만 팔면은 여긴 좀 여러 가지 안 파네, 디카페인도 안 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손님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신선함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선함을 주시려면 주기적으로 커피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업용 그라인더를 썼을 때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바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작은 그라인더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200g씩 원두를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니까 이번 달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모모스의 프루티 봉봉을 판매를 해요. 근데 이걸 판매를 하다 보니까 반응이 조금 안 좋아요. 이 맛을 손님들이 좀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이 무초벨이라고 하는 거를 새로 구매해가지고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인 블렌드는 고정을 해두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커피가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인 블렌드는 이렇게 하나로 상업용 그라인더에 넣고 사용을 하시는데, 좀 특색 있는 커피들은 상업용 그라인더를 사지 마시고 차라리 이런 작은 그라인더에 200g씩 사용을 하면서 판매해보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둘 다 판매하고 싶다, 우리는 이 특색 있는 커피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에 상업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거를 20g씩 넣어가지고 그라인딩 하는 게 사실상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요런 작은 그라인더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걸 지금 바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이 프루티 봉봉을 내려볼게요. 다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카페 사장인데 요거 이제 특색 있는 커피를 판매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프루티 봉봉도 파는데 생각보다 우리 손님들이 이런 특색 있는 커피를 좋아해서 좀 다른 매력의 무초베리, 요거는 조금 더 시트릭한 매력이 있는 커피거든요. 좀 더 산미가 산뜻하고, 근데 요거는 좀 더 복합적인 믹스드 베리, 체리 이런 복합적인 과일의 느낌이 있는 커피예요. 이 둘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둘 다 판매하고 싶은 거예요, 같은 달에. 근데 그라인더가 2대밖에 없어요. 근데 요건 메인 블렌드. 근데 요거 한 대로 어떻게 하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 안에 제가 다른 커피를 지금 갈아둔 게 있어서 그거를 살짝 빼주는 게 좋기는 해요, 여러분. 그래서 원두를 아주 소량 3-4알 정도 담으셔가지고 소량을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 저희가 이거는 270WI 모델이라 저울이 내장되어 있는 그라인더거든요. 그래서 20g을 지금 갈라고 세팅이 돼 있는데 3알 넣었잖아요. 20g이 아니죠. 어차피 알아서 공회전합니다. 그때 이제 원두들이 좀 빠져요. 보세요. 안 나오죠? 공회전하죠? 살짝 잡아줘요. 그럼 끝납니다. 이러면 다 빠진 거예요. 어느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0g 계량할 건데 20g 정확히 넣으면 20g이 다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정전기 현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20.5, 0.5만 더 넣어주세요. 자, 해볼게요. 자, 이렇게 20.6 담아주고, 그 다음에 정전기를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라인더 제조사들은 완전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게 물을 뿌리는 거다 보니까. 근데 이거 물 뿌린다고 녹슬지 않습니다. 막 물을 들이부으시는 거 아니면. 그래서 요거를 이런 스프레이로 2번 정도만 물을 뿌려줄게요. 잘 섞어주고. 자, 몇 그램 나오는지 볼게요. 자, 여기 저울 0점 맞춰놓고 포터필터에 그라인딩 해보겠습니다. 넣어주고, 조금만 다듬어주고. 자, 올려볼까요? 19.9. 딱 0.1 모자라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20으로 설정해서 그래요. 만약에 20.5로 했으면 더 나왔을 거예요. 20에 근접하게 나왔죠? 거의 정확합니다. WI 모델. 자, 추출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20g에 38g 뽑았고 시간은 조금 빠른 편이긴 한데 20초로 나왔거든요. 근데 요걸로 일단은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요런 밝은 류의 커피들은 이렇게 조금 빨리 나왔을 때 오히려 커피가 갖고 있는 산미나 밝은 계열의 향들이 부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걸로 만들고 다른 커피 내리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프루티 봉봉을 하나 판매했는데 그 다음 손님이 오시더니 무초베리를 찾는 거예요. 이 무초베리를 찾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까 프루티 봉봉 갈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무초베리를 넣고 갈아주세요. 무초베리를 넣고 갈아줍니다. 한 1g 정도로 린싱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남진님, 그런데 커피 바뀌면 분쇄도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요? 맞죠.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그거 더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같은 로스팅 포인트에서는 분쇄도가 엄청 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시간으로 분쇄도를 많이 잡으시잖아요. 지금 프루티 봉봉에서 무초베리로 바뀐다고 갑자기 뭐 40초가 나오거나 막 10초가 나오진 않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스팅 포인트가 너무 다르면 이 숫자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아침에 한 번씩만 내려봐가지고. 그리고 엄청 달라지진 않다 보니까. 제 생각엔 무초베리랑 프루티 봉봉은 엄청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둘 다 미디엄 라이트 계열이다 보니까. 근데 무초베리는 좀 더 체리나 베리 같은 단맛이 좋은 커피예요. 그래서 입자를 좀 더 곱게 가볼게요. 이 세테 270 같은 경우는 미세 조정이 또 되거든요. 자, 요 아래 판을 돌려서 미세하게 조정해 볼게요. 지금 F로 돼 있죠. 이 알파벳이. 이거를 여기 A로 돌리면 곱게 조정됩니다. 이 위에 걸로도 조정이 되는데 이걸로 바꾸면 좀 많이 바뀌어요. 요걸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요런 식으로 조정하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자, 이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 무초베리는 입자 좀 더 조정하고 수출을 해봤는데 제가 20g이 한 37g 정도? 27초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프루티 봉봉도 이 분쇄로 했으면 비슷한 시간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조정을 한 다음에 그 값을 외워주시고 옮겨주거나 뭐 여기다 붙여놓으면 되겠죠? 뭐 커피를 한 3-4종 하셔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얘도 아로 만들어보고 맛을 평가해 볼게요. 자, 여러분, 맛을 볼게요. 먹었을 때 아까 이게 감귤류의 느낌이 있는 커피라 했잖아요. 산뜻한 감귤 느낌이 딱 납니다. 오렌지 향, 이런 느낌들. 그리고 뒤에가 깔끔하다. 약간 가볍긴 하거든요. 그건 아까 좀 추출이 빨랐잖아요.
지금 이 세팅으로 내리면 딱 얘도 밸런스 딱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엔 무초베리 먹어볼게요. 이거 딱 제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입니다. 저는 베리향 나는 아메리카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딱 제가 원하던 뉘앙스예요.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이 린싱 작업만 잘 해주시면은 전혀 맛이나 이런 거 섞일 일 없이 이 각각의 커피의 특색에 맞게끔 세팅이 정말 맛있게 나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카페에 갔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커피가 좀 구비가 돼 있다.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심히 안 보시면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유심히 보게 되면은 이 카페는 이 사장님은 매달 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커피들을 막 내시네, 소개하시네,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카페구나, 이런 신선함을 줄 수 있고 그 신선함이 결국에 호기심으로 연결돼서 다시 재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약간 새로운 커피를 막 계속해서 내는 카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매니저님 한번 가보실 것 같으세요? 전 진짜 갈 것 같아요. 그쵸, 동네에 만약 있으면. 가격이 비슷한데 맨날 다양한 커피를 매달 먹는 거면 저는 맨날 거기 가볼 것 같아요. 궁금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가격이 똑같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긴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이 뭐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매니저님한테. 아메리카노를 사러 가셨는데 고소한 커피 4,000원인데 산미 있는 거 4,500원이래요. 그 드세요? 시켜서? 아니, 저 안 먹어요. 그쵸, 안 먹죠. 저도 안 먹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 뭔가 기분이 조금 이상해요. 같은 아메리카노인데 이건 더 비싸네? 이런 심리가 약간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메뉴판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메리카노 돼 있고 그 아래에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섹션이. 그래서 스페셜 빈 또는 스페셜 커피 빈이라고 돼 있고 커피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아메리카노랑 라떼를 주문해가지고 먹을 수 있대요. 이거 사실 조삼모사긴 하거든요. 조삼모사인데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러면은 그 가격이 달라요, 아메리카노랑 기본 베이직이랑. 그래도 드실 것 같지 않나요? 그게 궁금하면? 저는 약간 뭔가 특별한 건가 하고 시킬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당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의 방식은 가격을 다르게 차별화 두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미 있는 커피랑 고소한 거랑 가격을 맞추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산미 있는 게 더 비싸요, 커피 원두 가격이. 그러니까 매장에서는 산미 있는 게 마진율이 더 낮았던 거죠. 많이 판매도 안 되고 마진도 낮은 좀 애매한 상품이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바엔 차라리 스페셜 빈, 스페셜 커피라고 해가지고 따로 섹션을 뺀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커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 커피로 원하시면 아메리카노도 가능하시고 뭐 라떼도 가능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그럼 저 이걸로 라떼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가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적습니다. 왜냐? 다른 메뉴로 섹션이 빠져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른 메뉴라고 이미 인식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도 이런 작은 그라인더 사용해서 여러 원두를 소분 판매를 하시면 이런 판매 전략도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원두를 취급하시면 소비자한테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원두를 바꾸면서 카페에 신선한 매력을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가 아까 말한 방식으로 커피의 가격을 조금 더 차별화되게 올림으로써 객단가를 올려서 수익성을 개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비용도 들고 노력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신 만큼 고객들의 반응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모르는 카페 매출 올리는 두 번째 방법은 앞서 소개해드린 새로운 원두로 특색 있는 새로운 메뉴를 출시해보는 겁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새로 출시한 메뉴도 강조할 수 있지만 또 거기에 더불어서 그 메뉴에 사용한 다양한 커피들도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로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코드쿤스트님이 제주도에 있는 카페에 방문해서 오렌지청이 들어간 에스프레소 크림 음료를 드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음료를 딱 보다가 이 프루티 봉봉이랑 너무나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얘도 만다린, 살구, 주시 이런 노트들이 있거든요. 특히 만다린, 시트릭한 계열의 느낌이 있는 커피다 보니까 오렌지청과 매우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루티 봉봉으로 그 음료를 제가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특색 있는 커피를 사용해서 남들이 따라할 수 없는 메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메뉴를 먹어보고 그대로 구현한다? 구현이 잘 안 됩니다. 왜냐? 사용하는 커피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물어봐서 여러분들이 대답해주면 비슷하게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알려주지 않으신다면은 그 메뉴 맛을 똑같이 구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특색 있는 커피에 여러분들이 구성한 그 재료들의 레시피로 나온 아주 특색 있는 메뉴라는 거, 그거를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오렌지 음료 위에 올라갈 오렌지 크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물성 생크림을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동물성 생크림을
70 정도 넣어줄게요. 음료에 사용할 건 60g인데 60만 넣으면 잘 안 만들어져서 70 정도 넣어주고 이 크림에 오렌지 농축액을 아주 소량 넣을 겁니다. 5g 정도 넣어줄게요. 농축액 5g 넣었습니다. 자, 요거를 휘핑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어느 정도 뚝뚝 떨어지는 질감으로 휘핑을 쳐주시고 오렌지청을 50g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 에스프레소 부어주세요. 이렇게 층이 엄청 이쁘게 갈립니다, 알아서. 자, 마지막으로 이 위에다가 크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크림이 한 40g 들어갔거든요. 저도 간이로 만들어본 거라 용량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끝입니다. 코코님이 드신 거랑 완전 똑같진 않아요. 저도 그 레시피를 모릅니다. 제가 비주얼만 보고 간이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 이런 특색 있는 메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마셔볼게요. 마실 때는 일단 크림에도 농축액이 살짝 들어갔다 보니까 크림 맛을 살짝 봐보시고 매력 있어요. 오렌지 농축액 너무 많이 들어가면 좀 역할 수 있는데 크림 느낌이랑 어우러지거든요. 자, 그 다음에 쭉 들이키면서 커피 그리고 아래에 있는 오렌지 청까지 씹어서 먹는 메뉴입니다. 뭐 섞어서 드실 수도 있겠지만 섞는 거보다는 입으로 들이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메뉴는 매력적이에요. 자, 아래 것까지 쭉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 커피랑 프루티 봉봉이랑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지금 청 살짝까지 먹었는데 좀 더 들이켜서 청도 많이 씹어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스푼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청이 좀 넘어오긴 하는데 마지막에는 스푼을 이용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메뉴를 주시는 경우에 나중에 스푼으로 오렌지 청을 좀 떠먹어라 설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이렇게 떠먹어 볼게요. 살짝 남아가지고 크림도 우리가 일반적인 커피랑 오렌지 하면은 안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커피는 그냥 커피가 아니죠. 일반적인 다크 로스팅의 쓴맛 커피가 아니라 시트릭한 오렌지와 같은 향미가 있는 커피다 보니까 궁합이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나 혼자 산다 영상을 보고 차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지만 거기랑 맛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커피를 쓰시냐 어떤 재료를 쓰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런 독특한 메뉴를 출시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시인 거고 무초베리 같은 경우는 베리 느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딸기청과도 조합을 해볼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맛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테스트를 해보고. 하지만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얻을 수 있고 그 향미에 맞는 커피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메뉴의 이질감 자체가 적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의외로 잘 모르는 카페 매출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저는 잘 되는 카페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종류의 커피 그리고 동일한 메뉴 구성으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커피 그리고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커피 라인업 그리고 계속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메뉴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소비자들한테 계속해서 변화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도 이런 변화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궁금해서 반드시 재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잘 보시고 고민 많이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 카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제가 소개한 이 세테 270WI 모델 그리고 저울 내장 기능이 없는 270 모델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